자,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에 대한 추가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강의의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OSI 7계층, TCP/IP 4계층은 사실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다. 이런 제목으로 구성된 추가 강의예요. 자, 이제부터 이 말이 어떤 뜻인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컴퓨터 네트워크를 학교에서 학습해 본 적이 있는 분들이시라면 많이들 이 OSI 7계층 그리고 TCP/IP 4계층을 학습해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학교에서는 이 두 개의 개념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었을 거예요. 사실상 이 두 개가 컴퓨터 네트워크와 동일시되는 개념이다 라고 설명하는 곳이 있을 만큼 굉장히 비중 있게 다뤘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OSI 7계층 그리고 TCP/IP 4계층을 비롯한 네트워크 참조 모델은 이론적 지식과 실무적 지식의 괴리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게 무슨 말인지 말씀드릴게요. 자, 네트워크 참조 모델을 처음 학습하시면 마치 네트워크 지식 이퀄 네트워크 참조 모델이라고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네트워크를 곧 네트워크 참조 모델 그 자체라고 오해하기가 쉬워요. 저의 책만 해도 그렇죠. 목차 이름이 네트워크 참조 모델을 기반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오해하시는 게 무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트워크 참조 모델이 마치 프로토콜처럼 반드시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규칙일까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도 없이 많은 네트워크 프로토콜 혹은 모든 네트워크 장비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네트워크 참조 모델에 예외 없이 정확히 대응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대표적인 오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왜일까요? 사실 이름에서 답이 나와 있습니다. 네트워크 참조 모델이니까. 네트워크 참조 모델의 목적은 참조입니다. 네트워크 구성과 설계를 조금 더 용이하게끔 하기 위해서 밑그림을 그린 것에 불과해요. 네트워크 프로토콜처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규칙이 아니고 네트워크 장비처럼 실제로 어떤 실질적인 동작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프로토콜과 네트워크 장비는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고 모든 프로토콜이 모든 네트워크 참조 모델의 특정 계층에 완벽하게 대응되지는 않습니다. 네트워크 참조 모델은 지켜야 되는 규칙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례로 TCP/IP 모델의 경우에 TCP/IP 모델 오타입니다. 일례로 TCP/IP 모델의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공 서적마다 혹은 논문마다 되게 다양하게 기술을 합니다. 계층 이름을 혹은 계층의 개수를 비교적 자유롭게 기술합니다. 왜? 꼭 지켜야 되는 규칙은 아니니까. 그냥 밑그림에 불과하니까. 참조를 목적으로 하는 참조 모델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트워크 지식 자체를 네트워크 참조 모델이라고 오해하신다면 혹은 네트워크 참조 모델을 모든 호스트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프로토콜과 같은 규칙이라고 오해하신다면 이렇게 비교적 자유롭게 기술된 네트워크 참조 모델을 보고 다소 혼란스러워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트워크 참조 모델은 그냥 참조를 위한 밑그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특정 계층에 맞아떨어지지 않는 프로토콜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네트워크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상위 계층에 포함된 장비는 하위 계층의 기능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트워크 장비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라우터라고 하는 장비는 네트워크 계층에 속한 대표적인 장비로 소개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라우터가 물리 계층과 전혀 무관하냐 혹은 데이터 링크 계층과 전혀 무관하냐 그건 아닙니다. 데이터 링크 계층의 네트워크 장비가 수행하는 역할을 대부분 수행할 수가 있어요. 하위 계층의 역할을 포괄하는 네트워크 장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트워크 참조 모델을 규칙으로 생각하시거나 반드시 지켜야 되는 불문율이라고 생각하시면 이런 사례를 볼 때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네트워크 참조 모델을 학습하실 때 꼭 유의하셔야 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네트워크 참조 모델이나 특정 계층은 네트워크를 작동시키는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이를테면 네트워크 계층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해서 네트워크 계층 자체가 무언가를 해주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응용 계층이라고 하는 계층이 네트워크를 동작시키는 주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송 계층이 무언가를 해주지 않습니다. 네트워크를 작동시키는 주체, 즉 무언가를 실질적으로 해주는 대상은 네트워크 참조 모델에 속한 프로토콜 혹은 네트워크 장비입니다. 네트워크 참조 모델의 어떤 계층이 아니라 프로토콜 혹은
네트워크 장비가 네트워크를 작동시키는 주체이자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규칙이자 무언가를 해주는 대상이다 라고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개발자 입장에서 실무적인 관점에서 실질적인 네트워크 학습 대상은 네트워크 참조 모델 자체가 되어야 돼요? 아니면 네트워크를 작동시키는 실질적인 주체인 프로토콜과 네트워크 장비가 되어야 돼요? 당연히 프로토콜과 네트워크 장비가 학습의 중점, 탐구 대상이 되어야겠죠? 그쵸? 실제로 개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예를 들어서 자바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서 웹페이지를 만들었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정갈하게 코드를 잘 작성을 해서 문제없이 코드가 동작한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갑자기 옆자리에 있는 동료가 여러분들한테 후다닥 달려와서는 잠깐! 당신의 코드는 잘못되었어. 이 코드는 세션 계층에 구현되었지만 사실은 표현 계층에 구현하는 것이 더 적절하며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냥 어떤 프로토콜이 사용되었고 어떤 네트워크 장비를 사용하고 어떻게 메시지를 주고받고 이거에 더 관심이 있지 표현 계층이 어쩌고 세션 계층이 어쩌고 이러지 않습니다. 잘.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요컨대 사실은 네트워크 참조 모델은 이거는 어느 정도 저 개인의 사견이 조금 섞여있는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네트워크 참조 모델 그리고 각각의 계층의 역할을 활자 그대로 달달달달달 암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전공 지식과 실무 간의 괴리를 나타내는 학습법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이 OSI 7계층 그리고 TCP/IP 4계층은 분명히 면접 그리고 시험 준비를 위한 네트워크 지식에서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 맞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 강의를 면접 혹은 시험 준비를 위해서 듣고 계신다면 이거 자주 출제되니까 꼭 외우고 계시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실무 개발을 할 적에는 프로토콜 혹은 네트워크 장비의 규칙성만큼 이것들이 중요시 여겨지지는 않는다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단적인 예시로 웹 개발 관련된 경력이 오래되신 고연차 개발자분께 HTTP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마 줄줄줄줄 나오실 겁니다.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프로토콜은 개발을 할 때 중요하니까, 자주 쓰였으니까. 근데 같은 고연차 개발자분께 그럼 응용 계층에 속해 있는 프로토콜 10개만 나열해보세요 라고 하면은 대답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지가 않을 겁니다. 의외로 실무에서는 그런 거를 암기하는 게 큰 도움이 안 되니까.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그쵸? 자, 그래서 꼭 이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트워크 참조 모델은 분명히 매우 중요한 배경 지식인 건 맞아요. 근데 이 네트워크 참조 모델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참조 목적의 밑그림에 불과하기 때문에 모든 실무적 지식이 예외 없이 여기에 부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전공 지식과 실무 지식 간의 괴리를 나타내는 지식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술 면접 혹은 시험 준비를 위한 네트워크 학습에서는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는 있겠지만 실무 개발에 있어서는 이 계층 하나하나, 계층의 역할 하나하나를 활자 그대로 암기하는 것은 사실 그다지 유용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랄게요. 여기까지 가졌죠, 그쵸?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네트워크 참조 모델 자체가 너무너무 유용한, 역사적으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었던 참조를 위한 밑그림이기 때문에 제 책의 목차, 강의 목차에 사용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그쵸? 자, 추가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